겉은 번쩍이는데 속은 썩은 사람, 말로는 천하를 얻을 듯하지만 행동은 한 푼 값어치도 없는 사람. 당신은 평생 인연을 누구로 삼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직접 경고한 놓치면 죽기 전에 반드시 후회할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의 인간관계 지도는 오늘 완전히 바뀔 겁니다. 현대사회는 이미지가 진실을 압도하는 무대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가치는 결코 외모나 포장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번쩍이는 신분 상징, 유려한 말솜씨, 잘 꾸민 프로필은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일상의 작은 장면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습관이 진짜 품격을 말해준다. 계산대 직원에게 퉁명스러운가, 약속 시간을 당연하듯 늦추는가, 작은 이익 앞에서 원칙이 흔들리는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맡긴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내구성을 측정한다. 평생 곁에 둘 만한 관계의 기준은 단순하다.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솟고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나를 과하게 평가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과시 대신 담백함을, 계산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가.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굴지 않는다.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가 바뀌어도 말과 행동의 결이 일정하고 유리할 때만 친절하지 않으며 불리한 순간에도 핑계보다 책임을 택한다. 그리고 이들은 타인의 시간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부탁을 할 때는 부담의 무게를 미리 가늠하며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실질적 보답으로 연결한다. 관계의 안정감도 결정적이다. 그와 대화한 뒤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변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내 한계와 약점을 드러내도 평가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으로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다. 반대로 외형적 스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는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일관성을 잃기 쉽다. 옳은 사람을 고르는 일은 요란한 스펙 감상회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 미세한 선택들을 관찰하는 일이다. 결국 평생 친구로 남는 사람은 능청스러운 칭찬꾼도 어제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다. 소리 없이 원칙을 지키고 작게 약속한 것을 크게 지켜내며 함께 있는 시간 자체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외모의 빛이 아닌 인품의 광택으로 증명된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인연이다. 모른다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성의 태도로 자신을 증명한다. 이들은 허세로 공백을 메우지 않고 공백을 정확히 표기한다. 회의에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고개만 끄덕이지 않고 그 용어의 정의를 먼저 맞추고 가도 될까요? 라고 대묻고 즉석 판단을 요구받으면 지금 정보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확인 후 답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다. 이 짧은 문장들, 모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은 겁쟁이의 후퇴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휘관의 명령이다. 그들은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추정과 근거를 라벨링하며 날짜, 출처, 표본 같은 메타데이터를 갖춘 주장만 전진시킨다. 반대로 아는 채는 대개 열등감과 과잉 확신의 혼종에서 탄생한다. 틀린 정보를 권위의 말투로 밀어붙이고 반례가 나와도 논점을 바꾸며 다들 그렇게 하더라. 같은 군중의 구호로 빈칸을 덮는다. 모른다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피드백 앞에서 방어하지 않고 자기 수정의 속도를 낸다. 어제의 판단과 오늘의 데이터를 충돌시키고 틀렸을 때는 제가 틀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로를 수정합니다라고 명확히 선언한다. 이 태도는 관계에서도 안전망이 된다. 상대의 전문성 앞에서 억지로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서열 게임이 사라지고 공동 의사결정에서 무지와 불확실성을 명시함으로써 잘못된 확신의 비용을 크게 줄인다. 검증 가능한 증거를 선호하고 말의 속도보다 이해의 정확도를 우선하며 요란한 결론 대신 선행 질문과 가설을 공유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유형이고 곁에 둘수록 팀과 관계의 오류율을 낮추는 유형이다. 당신이 평생 인연으로 붙잡아야 할 사람은 질문으로 공간을 만들고 모른다는 인정으로 신뢰를 쌓고 사실로 침묵을 끝내는 사람이다. 만물 박사와 상대할 때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것이다. 먼저 방어 본능을 비활성화하라. 좋은 포인트예요. 그 관점 흥미롭네요처럼 체면을 세워준 뒤 질문 전술로 전환한다. 구체 검증 책임의 3단계를 기억하라. 그 주장의 근거를 하나만 링크로 줄 수 있을까요?
최근 6개월 데이터로도 성립하나요? 그대로 따르면 어떤 리스크가 있고 누가 책임지죠? 라고 묻는다. 이때 다그치는 억양을 빼고 사실 가설 의견을 라벨링한다. 지금은 가설로 메모해둘게요. 자료 나오면 다시 보죠. 회의에서는 말의 흐름을 문서로 고정시켜 허세를 현실로 끌어내린다. 회의록의 핵심 문장을 받아 적고 확인한다. 제가 적은 내용이 맞나요? A는 사실, B는 추정, C는 개인 의견, 이렇게요. 논점 이탈과 건의 호소에는 경계선을 친다. 이 사례는 흥미롭지만 오늘 의사결정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니 결론 후 별도 시간에 들을게요. 수다가 길어지면 시간을 구조화한다. 이 안건에 5분만 더 쓰고 안 되면 다음 회의로 넘깁시다. 감정 오염은 초기에 차단한다. 지금은 사실 확인이 목적이니 평가 비유는 잠시 멈출게요. 온라인 채팅에서는 링크 숫자만 받겠다고 룰을 명시한다. 체감 담론은 괄호로, 수치는 출처와 함께. 끝까지 근거가 빈약하면 동의하지 않음의 동의로 빠져나온다. 해석은 다르지만 오늘 의사결정엔 A안을 채택합니다. 반대 근거가 업데이트되면 재검토하죠. 사적 관계라면 소모전 대신 저강도 분리 전략을 쓴다. 그 주제에서 우리는 관점이 너무 달라. 다음엔 여행 얘기만 하자. 반복적 왜곡 인신공격이 시작되면 관계의 비용을 계산하고 거리를 둔다. 나는 사실 기반 대화를 선호해. 그게 어렵다면 대화를 쉬자. 핵심은 자존심을 긁지 않고 검증의 링으로 끌어들이는 것. 질문으로 스스로 멈추게 만들고 시간, 의제, 책임의 프레임을 당신이 쥐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설득의 핵심은 말로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진실에 도달하도록 돕는 경청의 구조였다. 그는 먼저 반박 본능을 접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어 3단계로 대화를 설계한다. 리드 탐색, 용어와 전제를 정확히 한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의 정의를 각게 맞춰도 될까요? 정밀화, 범위, 조건, 사례로 좁힌다. 그 주장이 적용되는 시점, 대상, 예외는 어디까지입니까? 검증, 내적 일관성과 외적 근거를 대조한다. 조금 전 A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B와 동시에 참일 수 있나요? 출처 하나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과정에서 그는 왜 대신 무어 어떻게를 쓴다. 왜는 변명을 부르고 무어 어떻게는 구조를 드러낸다. 또 반영, 요약, 확인, 리플렉트, 패러프레이즈, 체크백을 반복한다. 요약하면 조건 X에서 Y가 항상 성립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단순한 루프만으로도 상대는 스스로 논리의 균열을 본다. 침묵은 날카로운 도구다. 질문 후 3초를 비워두면 급조된 주장보다 생각의 뼈대가 드러난다. 감정의 온도는 낮추되 구조의 압박은 유지한다. 평가는 잠시 멈추고 사실관계와 정의만 확인할게요. 기록은 허세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쇠사슬이다. 핵심 문장을 받아 적고 그 자리에서 승인받는다. 지금 문장 그대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맞습니까? 경청은 수동이 아니다. 의도적 침묵, 정교한 질문, 즉각 요약, 정의의 통일, 모순의 비추기, 이 모든 적극적 행위가 합쳐져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정정했다는 결말을 만든다. 더듬던 화법에 그가 설득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의 양이 아니라 이해의 정확도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진짜 설득은 내 입에서 튀어나온 문장이 아니라 상대 입에서 다시 태어난 결론일 때 가장 강하다. 그래서 고수는 말하지 않음으로 이기고 듣기로 상대를 움직인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도덕적 GPS이자 신뢰의 선행지표다. 소크라테스가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와는 벗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순한 미풍양속을 넘어 가까운 존재에게 감사를 우선순위로 배치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의사결정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진짜 공경은 보여주기용 선물이나 SNS 인증샷이 아니다. 평일에 전화 한 통, 병원 동행, 서류 처리, 간병과 청소 같은 티 안 나는 노동을 꾸준히 나누고 형제자매 간의 역할과 비용을 투명하게 합의하며 갈등이 생겨도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 풀어내는 기술이 성숙한 효의 실체다. 이런 사람은 원칙과 자원을 배분하는 감각이 뛰어나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고 작은 손해를 감수해도 관계의 총합을 지키며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한다. 동시에 그는 공치사를 경계한다. 도왔다는 사실을 통화 기록이나 영수증으로 과시하지 않고 생색보다 실질을 택한다.
반대로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짜증과 냉소로 일관하거나 부모의 약점을 조롱거리로 삼고 명절에만 번지르르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관계의 무게를 타인의 시선에 외주준다. 이런 유형은 연애나 동업에서도 유리할 때만 품위를 보이고 불리해지면 책임을 전가할 확률이 높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권력 비대칭 상황에서도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와의 소통에서 좌절을 감정 폭탄으로 바꾸지 않고 경청, 질문, 합의라는 절차로 번역한다. 그는 감사의 회로가 열려 있어 도움을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응답하고 추후 보답의 타이밍도 놓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친구 관계에서 결정적인 안전망이 된다. 위기 때 도망가지 않고 약속을 조건부 친절로 거래하지 않으며 감정이 거칠어져도 선을 넘지 않는다. 평생 인연을 고를 때는 그가 부모를 부를 때의 목소리 온도, 시간을 쓰는 방식, 갈등을 수습하는 습관을 보라. 그 따뜻함과 규율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그는 거칠애가 아닌 구조로 선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당신의 삶을 길게 지켜줄 신뢰의 토대가 된다. 남에겐 잘하고 가족에겐 못하는 사람은 인정 욕구와 이미지 관리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유형으로 관계의 자원을 관심을 주는 군중에게만 배분하고 정작 정서적 안전망이 되어야 할 가까운 이들에겐 비용과 짐만 떠넘긴다. 밖에서는 밥을 사고 선물을 챙기며 친절의 포트폴리오를 쌓지만 집에 돌아오면 피곤, 짜증, 침묵으로 감정을 방치하거나 투사한다. 이들은 호의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를 분리해 칭찬은 남에게, 스트레스는 가족에게라는 비대칭 회계를 운영하고 친절을 관계의 철학이 아니라 명성의 전략으로 쓴다. 구분법은 간단하다. 최근 90일 기준으로 시간, 돈, 감정 노동을 어디에 썼는지 가계부처럼 써보면 실질 지출의 70% 이상이 얕은 인연과 외부 네트워크에 집중되고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해결, 돌봄, 집안일 기여가 미미하다면 신호가 켜진 것이다. 대화에서도 단서가 드러난다. 나 없었으면 진행 안 됐어 같은 과시적 서사는 길고 집안에서의 책임 묘사는 짧거나 불평으로 대체된다. 이런 유형과 함께할 때는 정서 탑승을 중단하고 계약을 명료화해야 한다. 부탁, 약속, 분담은 수치화해 기록하고 감정 폭탄 금지, 불만은 해결 제안과 함께 같은 경계 문장을 명시한다. 반복적 지각 일정 파기, 감정 투하가 이어지면 보상 규칙을 적용한다. 합의된 기여가 누락되면 다음 모임 지원은 중단한다. 감정적 설득으로는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 구조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 반대로 외부 친절과 내부 책임이 균형 잡힌 사람, 낯선 이에게 공손하면서도 가족, 친구에게 꾸준히 시간과 노동을 배분하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한 뒤 관계에 들어오는 사람, 이야말로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인연이다. 효는 미덕이지만 만능 명령이 아니다. 반복된 폭력, 학대, 중독, 상습, 모욕, 재정 착취가 있는 관계에서 부모니까 참아라는 말은 도덕의 이름을 빌린 강요일 뿐이며 여기서 최우선 원칙은 자기 보호다. 명확해야 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연락 주기를 줄이는 재접촉, 제3자 동석 또는 공적 공간에서만 만나는 감독 접촉, 필요하면 완전 단절까지 거리의 스펙트럼을 선택한다. 시간, 돈, 감정이라는 세 자원에 상한선을 걸고 모욕, 비난, 협박이 발생하면 대화 종료와 일정 중단을 자동 발동하는 규칙을 미리 공지한다. 회유와 가스라이팅, 나아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남들이 알면 창피하다에 휘둘리지 말고 존중은 상호적이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짧고 단호하게 반복하라. 재정 요구에는 근거, 용처, 상환 계획을 문서로 받고 기록을 남기며 감정 폭탄을 동반한 요구는 즉시 거절한다. 화해의 조건도 조건이다. 가해 중단, 책임 인정, 재발 방지 계획과 외부 치료 참여가 없으면 관계 회복은 보류한다. 죄책감과 슬픔은 예견 가능한 후유증이므로 애도 절차를 갖추라.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고 상징적 작별의식을 만들고 분기마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부모 공포가 만든 과잉 책임감을 해독한다. 효는 신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관계의 품질에 대한 응답이다. 은혜의 재배분을 실행하라. 당신을 지켜준 보호자, 배우자, 친구, 스승에게 시간과 돌봄을 보내고 동시에 자신에게도 효도하라. 건강검진, 수면 저축, 치료,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악순환을 끊는 근본적 선행이다.
끝으로 기억하라. 당신의 존엄을 구출하는 결단은 불효가 아니라 성숙이다. 상처를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책임감이 가장 높은 형태의 효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청중이 아니라 말하는 이해 사고를 확장시키고 감정을 정돈하게 만드는 대화의 촉진자다. 그는 고개 끄덕임, 눈 맞춤, 짧은 맞장구 같은 미세 신호로 당신의 말에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 이야기의 흐름이 길어져도 중간에 자르지 않고 핵심 단어를 반복하거나 마지막 문장을 요약해 되돌려주어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맥락을 재점검하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맞지? 같은 확인은 말하는 이로 하여금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또한 그는 질문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왜로 몰아세우기보다 어떻게, 무엇으로 확장시키고 판단을 유보하며 공감의 언어. 그럴 수 있겠다. 그 상황이면 나라도. 로 감정의 온도를 조절한다. 이들은 듣기와 동시에 필터링을 한다. 불필요한 사담, 감정 폭탄, 소문이나 비방 같은 독성 정보는 흘려보내고 유익하거나 중요한 부분만 기억에 저장한다. 그러나 경청이 미덕이라 해도 모든 이야기를 무차별적으로 받아주는 것은 독이 된다. 부정적 에너지가 반복 투입되는 관계에서는 듣기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듣기 시작 전 대화의 주제와 시간을 가볍게 합의하고 감정적으로 무거운 주제는 하루의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배치한다. 직장에서라면 대화의 길이를 업무 전후로 제한하거나 서면과 메신저를 활용해 불필요한 장황함을 줄인다. 듣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적 쓰레기통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진짜 고마운 청자는 자신의 귀를 타인의 감정 해소소로만 쓰지 않고 들어주는 행위 속에 존중과 선별, 그리고 자기 보호의 경계를 함께 세운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말하는 이가 스스로 더 나은 말 습관을 갖게 되고 관계는 과잉 필요 없이 오래 유지된다. 그가 바로 한번 붙잡으면 놓치기 아까운 인연의 질을 결정짓는 경청자다. 말이 멈추지 않는 사람을 다루는 핵심은 예의가 아니라 한계다. 먼저 패턴을 식별하라. 요점 없이 떠드는 장광설형, 타인 험담과 불평을 순환재생하는 독성형, 질문도 답도 없이 감정만 쏟아내는 배출형. 유형이 보이면 규칙을 선포한다. 이 주제는 5분만, 요점 3가지만 부탁해요. 처럼 시간 분량을 숫자로 한정하고 타이머를 켠다. 업무라면 아젠다, 결정 담당을 화이트보드에 적어 말이 새면 손가락으로 보드로 되돌린다. 개인 관계라면 대화의 목적부터 합의하라. 위로가 필요해? 해결이 필요해? 필요가 정해지면 반응도 정해진다. 위로라면 공감 D문장 후 휴식 제한, 해결이라면 선택지 2개만 제시 후 행동 기한을 잡는다. 폭주가 시작되면 중간 삽입 스크립트를 훈련해둔다. 잠깐 멈출게요. 지금은 정보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건 다음에 듣고 오늘은 A만 정리할게요. 이 대화는 내 에너지를 과하게 소모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단호하지만 무례하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룰을 더 냉정하게, 링크 수치 없는 주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몇 줄 이상은 문서로 주세요. 직장에서의 끝없는 수단은 비용이다. 반복되면 회의 전 브리핑 노트와 끝난 뒤 액션 아이템을 메일로 고정해 말이 행동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발언 시간을 축소한다. 험담, 비밀 누설, 인신공격은 제로 톨러런스다. 그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화 종료할게요.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상급자 HR에 사실만 전달한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정서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주 1회 10분 하소연 타임을 캘린더로 예약하고 그 외 시간에는 지금은 여유가 없어. 우리 예약 시간에 얘기하자로 일관성 있게 밀어낸다. 주제 전환은 구조적으로 질문을 바꾸거나 이번 주 가장 잘한 일 하나만 말해줘. 환경을 바꾸거나 산책하며 10분만. 채널을 박 텍스트. 몸의 각도, 시선, 노트북 닫기 같은 비언어 신호도 경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레드라인을 정해 자신에게 서명하라. 무한수다, 반복적 부정성, 경계 침해 시 즉시 종료. 내 시간을 보호하는 것은 까칠함이 아니라 성숙한 책임이며 이런 경계가 있어야 가치 있는 대화와 사람에게 에너지를 배분할 수 있다. 완벽한 친구를 찾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진심이 일관된 사람을 곁에 두는 데 집중하라. 기준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함께 있은 뒤 나의 상태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는가? 실수와 약점을 털어놓아도 관계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가?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가? 선택의 기술은 간단하다. 첫째, 소수의 핵심 가치에 합의할 수 있는가를 본다. 정직, 책임, 상호 존중 같은 비가역 원칙. 둘째, 일상의 작은 약속을 반복해 지키는지를 본다. 시간 준수, 말 행동의 간극 최소화, 도움의 피드백.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품위가 유지되는지를 본다. 핑계 대신 수정, 탓 대신 해결, 감정 대신 절차. 이 세 문턱을 넘는 사람이라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귀하다. 유지의 기술도 필요하다. 관계는 저절로 깊어지지 않는다. 분기마다 서로의 기대와 부담을 점검하고 기여와 보상을 가볍게 숫자로 맞추며 갈등 프로토콜을 미리 합의하라. 사실 확인, 감정 명명, 대안 선택, 재발 방지. 경계는 또렷하게, 애정 표현은 구체적으로, 생일 메시지보다 일정 조정, 공감의 말보다 실제적인 시간 분담이 신뢰를 키운다. 끝으로 손절의 신호를 자신에게 선명히 남겨두라. 반복되는 거짓말, 경계 침해, 일방적 착취가 3회 누적되면 애도하고 떠난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수정 가능한 사람과 평생을 간다. 작은 선의와 꾸준한 책임감, 목소리보다 기록을 중시하는 태도, 잘 듣고 늦게 단정하는 습관, 이 몇 가지만 일관되게 갖춘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잡아라.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잃는 순간 평생 후회로 남을 것이다.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누구를 곁에 두느냐로 완성됩니다. 오늘 들으신 소크라테스의 조언은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 곁에 한 사람이 평생의 복이 될지 후회의 짐이 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지혜롭고 단단해지길 바라며 여기는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뵙겠습니다.